이번 영상은 마사 요네자키를 비롯한 제27개 최강자 스즈란 5인방을 한눈에 보는 몰아보기 영상입니다. 제텐세대 주역들이야말로 보우야 이후 크로우즈부터 워스트까지 모두 아우르는 진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부지구 이다중 출신으로 스즈란 입학 당시 1학년 B반에 톱을 놓고 히데요시와 싸워 패배했습니다. 네임드 5인방 중에선 가장 먼저 탈락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신입생 전쟁에서 탈락한 우도 패거리 등이 히데요시, 군지, 제튼을 기습하자고 제안하지만 이들과 격이 달랐던 요네자키는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계속 마음이 걸렸던 요네자키는 이 사실을 히데요시에게 알려주면서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5인방 중 어느 패에도 속하지 않고 본인만의 신념을 지키며 대등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교과중 출신 히데요시와 단짝으로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줄곧 히데요시 옆에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쿠로사와가 그냥 구리코 옆에 있는 놈으로 통하는 것처럼 마사 역시 히데요시 옆에 오른팔 느낌이 강하죠. 입학 전 히데요시와 함께 히로미를 도발하다가 제일 먼저 선빵을 먹기도 하고요. 작중 1대1로 싸우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못했지만 요네자키와 대등한 실력자로 묘사됩니다. 군지는 스즈란 27기 5인방들 중 넘버 3로 말하자면 제27회 깡패 올림픽에서 3위를 차지한 동메달리스트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즈란 전통의 계보인 네임드 학교 에비츠카중 출신으로 제로의 이자키 슌 그리고 에비츠카 트리오로 유명한 히로미 마코뽕의 직속 후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3명은 에비중 때부터 워낙 한가닥해서 군지는 부하를 자처하며 따라다녔고 지금과 다르게 히로미는 워낙 무서워서 말을 못 붙일 정도, 마코는 워낙 말이 없어서 말을 못 걸 정도니 역시 혼조가 가장 낫다고 생각해 그들을 동경하며 특히 혼조를 곧잘 따릅니다. 에비츠카 트리오가 스즈란으로 진학한 이후엔 뒤를 이어 에비중의 짱을 맡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북부지구를 평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동경하는 혼조의 뒤를 따라 머리까지 빡빡 밀고 의지를 다져서 스즈란에 입학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보게 된 그들의 모습에서 지난날의 카리스마는 다 어디가고 실실거리고 해벌쭉대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에 열이 바짝 오른 군지입니다. 곧바로 혼조에게 대들며 옆에 있던 이번 신입생 전쟁의 라이벌 히데요시와도 대립각을 세웁니다. 군지는 우선 자신이 있는 2반을 제압하고 D반까지 접수합니다. 작중 보여주는 군지의 전투 스타일은 의외로 힘킥 포지션으로 상대방을 실컷 팬 후엔 들어서 매다 꽂는 액션을 많이 보여주죠. 신입생 전쟁의 열기가 막바지로 치닫을 때 군지는 C반 우도의 부름을 받고 도전인 줄만 알고 나서지만 이어지는 치사한 기습에 당하고 맙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달려온 히데요시, 원래 대진표대로라면 군지와 히데요시가 붙는 승부가 맞았을 겁니다. 이런 데서 당하고 앉아있는 군지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며 히데요시가 오히려 우도 패거리를 모두 날려버리면서 군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군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신입생 전쟁에서 3등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제튼과 히데요시의 결승전 심판이자 참관인으로 싸움을 지켜보고 이번 1학년 최강자는 제튼이란 걸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신이 신입생 전쟁의 우승자가 되어 스즈란 최강의 4인방이 있는 옥상까지 올라가고 싶었지만 그 꿈이 막혀버린 군지, 선배인 혼조가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기에 군지가 가장 바라던 그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 둘만의 조용한 승부를 가릅니다. 에비츠카 3인방 중 전투력으론 마코보다 아래, 리더십으론 히로미보다 아래여서 최악체 평가를 받는 뽕이었지만 군지를 이김으로써 아무리 날고기는 1학년이어도 3학년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제튼, 히데요시 등과 어울리며 스즈란 옥상을 드나들 수 있는 인정받은 강자, 보우야, 혼조 등 선배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PAD 편에선 사라진 토하루시의 대장들, 그중 보우야를 찾아 스즈란의 5인방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보우야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이 동네 범접할 수 없는 사촌왕 중 3명의 싸움을 볼 기회가 언제 또 있겠나 싶은 귀여운 호기심 때문이었죠. 현남에 도착한 이들은 보우야를 찾아 정처 없이 헤매기도 하고 스네이크 에즈의 기습에 당해 뿔뿔이 흩어지는 등 고배를 겪다가 마침내 군지는 보우야, 류신, 다치야와 만나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전력을 재정비할 찬스를 얻습니다. 그 유명한 도우미의 도우미를 부를 때 군지 역시 자신이 가장 따르는 혼조 형님께 연락을 했고 스즈란에선 보우야 일가가 지원군으로 도착하죠. 싸움은 PAD의 승리로 장식했지만 결말은 진나이 코에이의 죽음이라는 충격으로 3학년들의 시대도 슬슬 막을 내린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각 세력의 대장을 이어받을 남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빨리 바통을 넘겨달라고 아우성칠 때 카이 야스노리라는 인물이 나와 여기저기 들쑤시며 어지럽히는데 이때 카이와 가장 크게 대립하는 인물 중 하나가 군지입니다. 모여있는 1학년들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거는 카이의 무리, 니들 뭐냐며 다가서는 군지에게 이건 뭐 깜빡이도 없이 바로 칼을 빼내들어 협박합니다. 근처를 지나던 경찰의 눈에 띄어 놈들은 바로 도망쳤지만 졸지에 칼에 볼을 베인 군지는 이 일을 잊을 리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네자키와 군지의 눈에 딱 발견된 카이, 이번엔 군지가 아주 작사를 내놓는데 마무리는 역시 필살기로 매다 꽂아버립니다. 1학년 대장 제트는 타 조직 대장들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바쁘신 몸이고 2인자 히데요시는 나름 인기가 많아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다닌다고 바쁘신 몸인데 이렇게 넘버3 군지도 빠지지 않고 파란만장하게 바쁜 1학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빡빡이에서 머리도 기르고 얼굴도 중후해져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장전선의 카와치 테츠쇼가 스즈란 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때 몇 날 며칠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군지가 나와 테츠쇼의 배짱을 인정해주고 이유는 모르지만 테츠쇼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끔 대표로 허락해줍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 큐슈에서 온 하나키 구리코에 대한 소문이 스즈란까지 쫙 퍼졌을 때 운명처럼 옥상에서 마주친 두 정점 제튼과 구리코, 그리고 군지는 역사가 바뀌는 두 남자의 싸움을 직접 확인하는 유일한 목격자가 되죠. 아울러 이제부터 스즈란의 정점은 1학년인 하나키 구리코고 다시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 이게 스즈란이다라며 구리코의 실력과 스즈란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리코는 파벌이나 학교엔 관심이 없는 아웃사이더고 3학년이 된 제텐세대 5인방은 여전히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 군지는 자신의 오른팔 같은 후배 하라다 도키와 함께 군지팔을 크게 키웠는데 스즈란 지분으로 1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27기 서열로는 넘버3 동메달리스트라 하지만 2등이었던 히데요시와 비교해도 그 파벌의 숫자가 훨씬 크니 사람들이 따르는 인망이 그 미친개보다는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1학년 때는 히데요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의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을 보여주었지만 2, 3학년을 거쳐오면서 차분하고 냉철한 브레인의 면모를 보여주며 많이 성숙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에비즈카 선배로 따지면 미친개에서 브레인 해설가가 된 히로미 같은 성격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마사가 호센에게 당하고 히데요시가 나서 그 호센 무리들을 처리하면서 상황이 점점 극적으로 치닫자 오히려 군지는 히데요시를 다그치긴커녕 친구이자 동료, 같은 조직을 이끌고 있는 보스로서 너가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히데요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센이 머리를 굴려 오히려 표적으로 정한 건 군지나 요네자키 등 다른 멤버들, 킬러 군단에게 둘러싸여 위기를 맞이한 군지는 간밤에 히데요시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참인데 내가 이 꼴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 하며 눈썹 하나 미동치 않는 당황하지 않는 모습, 그 이름값대로 호센에 맞서 싸우는 보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데요시를 제외한 4인방 전원이 엉망진창으로 당했으니 군지 역시 도깨비 숲에서의 최종 결전에서는 불참, 졸업식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27기 이와시로 군지의 일대기도 막을 내립니다. 반도와 미련 남는 이별을 뒤로 한 채 걸어가는 히로미에게 도발하며 히데요시와 마사는 첫 등장합니다. 25기의 미친개가 24기의 미친개와 작별을 하고 왔는데 새로운 27기의 미친개가 나와 인사를 건네는 9세대의 막과 새로운 세대의 교차를 알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1학년 주목할 만한 강자인 히데요시는 항상 옆에 마사와 함께 다닙니다. 마사는 히데요시에게 있어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이자 든든한 오른팔, 믿을 수 있는 형제 그 이상이죠. 암묵적으로 제27회 신입생 전쟁의 개막을 알리고 먼저 자신이 속한 1학년 B반을 잡기 위해 요네자키와 대치하는 히데요시. 전투력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27기의 주축이 되는 제텐세대 5인방 중 요네자키의 전투력은 마사와 동급으로 공동 4등, 5등쯤 됩니다. 따라서 히데요시에겐 상대가 되지 못하죠. A반, B반을 잡은 히데요시는 다시 히로미에게 찾아가 남은 4반을 잡음과 동시에 정식으로 도전하겠다 예고합니다. 분위기가 창출되는 가운데 저벅저벅 걸어오는 한 빡빡이, 바로 히로미, 혼조, 마코의 에비츠카 중 후배인 이와시로 군지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에게 혼조는 반가워하지만 예전과 달리 밝아진 그들의 모습에 군지는 언짢음을 표시하며 자신 역시 스즈란에 온 이상 당신들을 칠 수 있다 적대심을 드러냅니다. 눈앞에 있는 3학년들은 일단 뒷일이고 한참 분위기 좋은데 껴드는 군지에게 심기가 불편한 히데요시, 말 한두 마디 섞다가 바로 시비가 붙어 잠깐이나마 맞짱을 뜹니다. 뭔 재밌는 일이 있기에 다들 모여서 뭐하냐며 위압감 하나 없이 쓱 등장한 사람이 이 스즈란의 정점 보우야 하루미치. 히데요시는 네가 있는 곳까지 올라갈 테니 기대하고 있어라며 자신만만하게 보우야까지 도발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과연 1학년에 단추 6개를 모두 모아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A반, B반은 히데요시가 먹었고 D반, E반은 군지가 먹었습니다. C반은 인재가 없어 볼 것도 없고 F반에서 이 동네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인물 하나자와 사부로가 최강자가 되었다고 소문이 퍼집니다. 얼추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이번 1학년의 최강자는 이 3명 중 1명. 하지만 군지와 히데요시는 하나자와 사부로가 제튼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보우야의 후배란 걸 알고 너에게는 죽어도 못 지겠다며 보우야의 개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제튼, 히데요시, 군지 이 셋의 감정이 점점 고조될 무렵 C반의 대장이라는 우도라는 놈이 패거리를 데리고 군지를 기습하게 됩니다. 군지가 당하게 될 무렵 누가 1학년의 톱이 되든 자신과는 상관없지만 저런 치사한 짓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요네자키가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그 사실을 히데요시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서로 적대하기만 했던 1학년들이 이제 슬슬 한데 뭉치기 위해 시동을 걸려는 첫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군지가 있는 장소에 곧장 도착한 히데요시, 나는 보우야의 후배라는 간판이나 짊어지고 있는 제튼보단 너랑 더 싸우고 싶었다며 도리어 화를 내곤 겨우 이딴 놈들에게 당하기나 하고 내가 이놈들을 다 쓰러뜨리고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게 납득이 되면 네가 가진 단추를 다 내놓으라 제안합니다.
겁나 멋있게 전장에 들어가는 히데요시, 그리고 히데요시는 군지보다 강했습니다. 별 상처도 없이 우도 패거리 전원을 상대했네요. 이로써 남은 단추는 단 하나, 군지는 3등이란 성적으로 신입생 전쟁에서 물러나고 결승만을 놓고 F반의 제튼과 B반의 히데요시가 한판 붙습니다. 제튼의 실력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보우야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개라고 조롱해대는 히데요시. 이 당시 무표정에 말이 없던 제튼도 이때만큼은 진짜 빡쳐서 혈투 끝에 히데요시를 쓰러뜨립니다. 거의 막상막하의 승부였지만 피지컬과 파워 쪽에서 제튼이 우위를 점하며 결국 히데요시는 빗속에서 패배를 맛보며 신입생 전쟁 2인자로 남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고 말은 안하지만 히데요시는 자존심이 상하고 분해서 미칠 노릇입니다. 꼭 자신과 닮은 미친개의 선배로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히로미가 찾아와 나라도 괜찮다면 상대해줄까 하니 히데요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날 1학년 3인방은 각각 소망한 대로 보우야, 히로미, 혼조와 붙게 되지만 역시 결과는 모두 3학년 선배들의 승리로 아직은 1학년들이 자리를 넘볼 만큼 스즈란의 벽이 무르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히데요시가 자존심 상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또 있었죠. 중학 시절 중앙지구를 평정했던 히데요시, 무서운 속도로 세력을 넓히고 지역제패에 들어가지만 곧바로 서부지구의 나카지마 신스케, 안모 앞에 가로막혀 그 꿈을 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또 스즈란 내에서 제튼이란 벽에 가로막힌 참이고요. 카하다이구의 안모는 불독이라는 대장 아래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쿠로다키 연합의 간부가 되었으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라이벌 같았던 안모가 너무나 커져버린 것만 같은, 이러다간 자신의 세대에서 안모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란 초조함이 타오르고만 있었죠. 한시라도 빨리 보우야든 스즈란이든 움직여야 한다는 히데요시를 설득시키는 건 여기 있는 5명이 모두 손잡고 힘을 합쳐도 안모에게 안되냐라는 제튼의 한마디였죠. 1년 남짓 남은 보우야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스즈란은 이제 제튼과 히데요시의 세대, 이 5인방들은 스즈란을 대표하는 방범대 마냥 우뚝 서 선배들 이상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 시대쯤 되면 지금 PAD 시나리오에서 보우야를 찾아 바다가 보이는 마을로 놀러간 건 아련한 추억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5인방들의 세대는 1년 후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스즈란에는 28회 신입생 전쟁이 한창이고 히데요시와 마사는 후배 쿠로사와를 지지하며 등장하죠. 하지만 신입생 전쟁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니 스즈란 아웃사이더 전설 하나키 구리코의 출현입니다. 마찬가지 이번 스즈란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구리코는 무장전선이나 호센 등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전투력 측정 불가의 요주의 인물로 떠올랐고, 옥상에서 구리코와 마주치게 된 제튼이 마치 보우야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바로 싸움을 시작, 금방 패배해버립니다. 이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뛰어온 히데요시가 다그치기만 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제튼이나 군지 모두 히데요시에게 너가 싸울 생각은 하지 마라, 구리코는 너보다 강하다고 하지만 미친개의 이름값이 있지 히데요시는 자신의 방식대로 구리코와 붙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쿠로사와를 비롯한 1학년들이 신입생 전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이건 1학년들의 일이라며 나서지 말라 부탁 아닌 협박을 하면서 끝내 히데요시가 나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히데요시와 친구들은 3학년, 하나키 구리코는 2학년, 그리고 스즈란의 정점은 하나키 구리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9기 신입생들 사이에선 스즈란을 제압하고 있는 3대 파벌 중 하나로 히데요시의 명성은 건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스즈란의 전통처럼 가장 강한 4인 체제를 꼽으라면 당시 최강자들은 구리코, 제튼, 히데요시, 군지 순이니까요. 당시 히데요시파는 스즈란 지분의 10%를 차지하는 정도로 꽤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같은 스즈란 제패를 목표로 하는 28기의 부차 같은 경우 아마치에게 당하고 난 후 핀이 끊어진 상태로 히데요시에게 대들며 한 번도 니들보다 아래라 생각한 적 없고 따지고 보면 너랑 나랑 동급이다. 제튼이 하나키 구리코에게 당할 때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지. 옛날에 히데요시 같으면 한 방 날렸을 텐데 미친개의 체면도 말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페트 폭격을 날리기도 합니다. 부차 역시 분노의 차 한 말이긴 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한 파벌의 수장이자 스즈란 내 5손가락 안에 든 최강자 중 한 명으로서 그 위치가 짊어지는 무게에 히데요시마저 예전의 미친개처럼 기분대로 날뛸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예전에 비해 많이 무게를 지키고 있는 히데요시지만 사자도 아니고 미친개의 코트를 뽑는 사건이 있었으니 제3차 호센 항쟁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 이 사소한 다툼이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 M1 마사가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자신의 가족과 형제와 같은 이가 당했으니 스즈란의 미친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쇠파이프 하나 들고 몸소 찾아가 단신으로 달려들어 호센놈들을 아작내버리기도 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점점 돌아가며 감정이 격해지는 스즈란과 호센. 올해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스즈란과 호센은 싸워야만 하나 봅니다. 토하로시의 명소 중 하나 도깨비 숲에서 각 대표가 나서 5대5 매치를 벌이기로 합의 보는데 마지막 최종 보스전은 부상당한 제튼을 대신하여 27기의 넘버2 가토 히데요시가 나섭니다. 히데요시 사전에 스즈란에서의 마지막 싸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 모르는 빅매치. 제튼에게 진 이후로 제튼이 최강자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구리코라는 남자가 제튼을 쓰러뜨렸고 지금은 또 눈앞에 그 제튼과 동급이라 불리는 호센의 왕자 킹조가 서 있습니다.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는 히데요시, 제튼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혈투 속 미친개의 모습은 괴물 킹조마저도 잠시 공포심을 느끼게 합니다.
둘 다 상처가 남아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결과는 킹조의 승리. 흥분한 킹조가 쓰러진 히데요시를 공격하려 하자 보다 못한 마사가 끼어들게 됩니다. 이제 됐다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끼어든 마사였지만 호세는 1대1 결전에서 마사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싸움은 남투국으로 번지게 됩니다. 히데요시 그리고 지친 킹조마저 쓰러지고 모두가 바라듯이 시원하게 한바탕 버리고 나서야 스즈란과 호센의 대립도 막을 내립니다. 이제 정말 27기들에게도 졸업이 다가오고 5인방의 대장인 제트는 놀랍게도 진로를 공부로 전향했습니다. 제트는 제트대로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으니 졸업 전 사소한 시비 같은 건 히데요시와 친구들 선에서 정리 가능합니다. 화려한 졸업식 이벤트를 끝마치고 졸업 전 마지막 담소를 나누는 5명. 늘 까칠하기만 하던 히데요시도 이 스즈란에 들어와 너희들을 만나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여러모로 신세 많이 졌구나 고맙다라고 대표로 말을 해 우리를 감동시키고 제트는 울리기도 합니다. 제트는 갑자기 스즈란으로 전화가 하루아침에 스즈란을 평정해버린 보우야 하루미치의 중학교 후배이자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보우야의 행방을 찾아 제트는 역시 1학년 때 스즈란에 입학하게 됩니다. 당시 스즈란은 3학년인 보우야, 히로미, 마코토, 뽕 이 4명이 꽉 잡고 있었고 2학년은 그야말로 스즈란 역사상 최악의 세대로 인재가 없습니다. 갓 입학한 혈기왕성한 1학년들이 눈에 불을 켜고 타오르고 있을 무렵 타지에서 온 제트는 2학년 후타패거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리 2학년들이 허접이라고 해도 명색이 스즈란이고 게다가 후타라는 놈은 2학년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강자라고 하는데 제트는 그딴 거 없고 후타를 포함해 5명을 모두 쓰러뜨리면서 첫 시작부터 화끈하게 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운 보우야 형을 다시 만나게 된 제트는 감격의 상봉도 잠시뿐 스즈란은 한치도 방심할 수 없고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란 걸 느끼게 되죠. 특히 신입생 전쟁이 한참인 지금은 더더욱요. 어차피 스즈란 1학년 최강자는 제트는 히데요시, 군지 이 세 사람 중 한 명인데 그저 보우야를 동경할 뿐인 제트는 오히려 보우야의 개라는 조롱에 깊은 빡침을 느끼며 히데요시와의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빗속의 혈투에서 히데요시를 꺾고 공식 1학년 최강자가 된 제트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스즈란 무대 아래에서 선후배란 없죠. 사나이의 본능으로 정식으로 보우야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게 보우야는 악역이고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보우야에게 맞서는 제트는 잠시나마 설렜었지만 결국 넘사벽에겐 당하지 못하고 사랑의 매로 참교육당하게 됩니다. 이후로 보우야에 대한 제트의 동경심은 더욱 짙어지고 시간이 꽤나 흐른 뒤 1학년들에겐 새로운 사건이 펼쳐집니다. PAD와 스네이크 헤즈의 싸움으로 소리도 없이 현남으로 떠난 보우야를 찾아 스즈란 1학년들도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길도 모르는 동네에서 보우야를 찾아 헤매던 그들은 오히려 스네이크 헤즈와 마유미 데츠지에게 당해 공중분해가 되기도 합니다. 단맛 쓴맛 다보며 간신히 PAD와 만난 후에는 깔끔하고 시원하게 사건을 정리합니다. 이때까지가 1학년들이 가장 혈기 넘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스트에서 3학년이 된 그들의 대화 속에도 1학년 때 패싸움하러 바다에 갔을 때 그때가 가장 두근두근했다고 하니 이젠 정말 추억이 된 이야기입니다. 슬슬 3학년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시작될 무렵 그 마지막은 만지제국의 쿠주감이 닫혀오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장식해주시죠. 무장전선에 코세이도 당하고 호센학원에 킹조도 당하면서 절대 싸우지 말고 도망치라 말했지만 열혈바보 제트에겐 그딴 말이 통할 리 없었죠. 자기가 다치오를 꺾으면 코세이나 킹조보다도 강하다는 게 증명되는 거라며 쿠주감이 다치오는 자기 손으로 복수해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보우야의 후배답게 정말 쫄지도 않고 제발로 다치오를 찾아가 패기있게 덤벼보지만 결과는 당연히 만지제국 최강의 남자 쪽이었고 오히려 제트는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면서 끝나고 맙니다. 보우야 세대의 은퇴 이후 그 뒤를 이어서 이제는 명실상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스즈란 1인자이자 최강자로 군림합니다. 그 밖에 무장전선, 호센학원 등 타 조직 대장들과는 친구이자 라이벌로서 적이라고 하기보단 우호적으로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사천왕 세대에 이어서 신사천왕 세대로 모두가 균형을 지켜가며 있을 때 역사는 반복되듯 보우야, 제트에 이은 새로운 아웃사이더 하나키 구리코가 전학 오면서 그 균형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죠. 첫 만남에서부터 보우야 린다만급의 기운을 느꼈는지 제트는 체면 불구하고 1학년 애송이랑 한판 붙게 되고 결국 제트는 패배하면서 스즈란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워스트로 넘어와 대선배이자 3학년이 된 제트는 비록 하나키 구리코에겐 패배했었지만 여전히 스즈란 최강자 중 한 명으로 모두의 동경과 우상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제트는 하나를, 킹조는 미츠마사를 후계자로 점찍고 밀어줄 생각인데 언제나 중간 것들의 잡음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호센학원에서는 월강 형제를 필두로 킹조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옛부터 줄곧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스즈란과 호센학원은 결국 또 싸우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무엇보다 허세나고는 스즈란의 벽을 넘고 싶다는 욕망이 언제나 가득하죠. 일전에 신사천왕들은 누가 가장 강한지 사다리 타기로 상대를 정해 한번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칭되었던 게 킹조와 코세이고요. 승부는 둘만 아는 곳에서 내었기에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스즈란 호센 항쟁에서 드디어 제튼과 킹조가 붙는 걸 볼 수 있는 건가라고 잠시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모로 이번 싸움으로 심경이 복잡한 킹조는 이런 식으로 제튼과 붙기는 싫었는지 숨겨둔 부하 둘을 데리고 제튼을 공격하면서 일단 제튼의 발을 묶어둡니다. 따라서 제튼은 이번 싸움의 파이널 매치인 5대5 매치에선 불참하게 됩니다. 항쟁이 끝난 후 졸업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2학년의 부차나 1학년의 하나가 자연스레 바통을 이어받겠지만, 부차는 제튼이 떠나기 전 정식으로 승부를 겨뤄보고자 예의있게 도전을 청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 스즈란에서 제튼과 명성과 위치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로우즈부터 워스트까지 쭉 달려오신 분들이라면 1학년 때의 제튼과 3학년의 제튼은 그 모습이 참 많이 다르죠. 1학년 너무 어린 모습의 제트는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던 모습에서 여타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보우야의 색깔에 동화되면서 그 성격도 점점 보우야를 닮아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3학년이 된 현재는 그냥 보우야 2세나 다름없죠. 또 졸업 또는 은퇴 이후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타 인물들과는 다르게 제트는 공부로 전향해 재수를 시작했고, 늦깎이 공부라 산전수전 우여곡절 다 겪어가면서도 간간히 후배들과 교류하는 듬직하면서도 익살스러운 선배로 완결때까지 꾸준히 개근합니다. 제튼 세대 5인방의 스즈란에서의 마지막 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빈캔에 미래를 걸고 던지는 제튼의 모습, 그리고 회상하는 지난 3년간의 추억은 워스트를 통틀어서 아직도 제가 손에 꼽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